파일 설계의 기본. 그렇죠? 네, 여기서 한 30%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레코드 형식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레코드 형식. 그 다음에 파일을 담아놓는 매체 있죠? 파일 저장 매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있죠? 네, 데이터 파일의 종류야. 종류. 네.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이 데이터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건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레코드 형식이나 파일 저장 매체에서는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가끔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데이터 파일의 종류다. 여러분들 레코드 형식에는 우선 레코드 형식이야. 레코드 형식에는 네 가지가 있죠. 고정 길이 비블로킹 형식이 있고요. 고정 길이 비블로킹. 언블로킹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비블로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비블로킹. 비블로킹. 블로킹 블록. 블로킹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레코드 길이가 고정 길이라 했으니까 레코드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레코드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레코드를 묶어서 블로킹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나의 레코드가 하나의 블록 역할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어차피 물리적으로 읽기 쓰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블록과 블록 사이는 어떻게 돼요? 갭이 있어야 됩니다. 갭. 이게 레코드마다 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을 우리가 IBG다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여기서는 IRG다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 그지? 인터 레코드 갭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하나의 레코드니까 이건. 그래서 하나의 레코드가 하나의 블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읽고 쓸 때 어떻게 돼요? 하나의 블록 단위로 읽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블록이 하나의 레코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읽고 쓴다는 얘기야. 어디 테이프 장치에서. 오케이? 요 단위로 읽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레코드 크기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레코드나 이 레코드나 이 레코드나 다 레코드 크기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편성은 쉽죠. 고정 길이인 경우는 편성이 쉽다는 얘기야. 편성이 쉽다. 편성이 쉽다는 얘기야. 편성이 쉽다. 쉽다. 그 대신 경제성은 떨어지죠. 왜? 한 번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하드디스크나 어디 테이프 장치에 가서 레코드를 몇 개씩 갖고 오는 거야? 한 개씩만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씩 읽고 쓰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주기억 장치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 보조기억 장치는 속도 차이가 있잖아. 그치? 한 번에 내려가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갖고 오면 좋은데 한 번에 내려가서 한 개의 레코드만 달랑 들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응? 이렇게 편성을 하면 그치? 오케이? 편성은 쉬운데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정 길이면서 블로킹 형식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고정 길이 블로킹 형식이 있습니다. 블로킹. 이거는 여러 개의 레코드, 똑같은 크기의 레코드를 묶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 레코드를 묶어서 여기가 묶여진 거야. 이게 하나의 레코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블록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도 이제 IBG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레코드가 이것도 하나의 블록이면 세 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뭐가 있겠어? IBG가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IBG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 인터블록 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는 데이터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냥 아무것도 못 쓰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물리적으로 어떻게 돼?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그것을 구분하는 구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리적 구분점이야. IBG는 갭이야. 갭. 그냥 아무것도 못 쓰면서 낭비되는 공간이죠. 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블록이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록인데 하나의 블록에 들어가는 논리 레코드 개수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우리가 블록의 크기다 그래서 그죠? 블록이 BF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케이. 블록의 크기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블록의 크기가 얼마야? 블록의 크기가 블로킹 팩터 이렇게 부르는데 블록의 크기가 3이니까 블로킹 팩터가 얼마야? 3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에 들어가는 논리 레코드 개수를 뭐라 부르는 거야? 블로킹 팩터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BF다 이렇게 불러죠. BF. 그래서 BF가 3이다 라는 뜻은 뭐야? 하나의 블록에 논리 레코드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 둘, 3개. 그래서 하나의 블록에 논리 레코드가 10개씩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블로킹 팩터가 BF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이 BF를 블로킹 팩터라고 하나의 블록에 들어간 논리 레코드 개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보조기억 장치에 가서 이렇게 편성하면 보조기억 장치에 가서 한 번에 읽을 때 몇 개씩 갖고 오는 거야? 레코드 3개씩 갖고 온다는 얘기야. 한꺼번에 읽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제 고정 길이니까 레코드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편성이 쉽습니다. 당연히. 편성도 쉽고 이거는 편성도 쉽고 편성이 쉽고 경제성도 뛰어나죠. 왜? 한 번에 여러 개 레코드를 들고 올 수 있으니까 경제성도 뛰어나다. 경제성도 좋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레코드 길이가 같다 그러면 고정 길이부터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경제성이 좋다, 편성이 쉽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편성이 쉽다라는 말이 나오면 고정 길이다. 그 다음에 경제성이 좋다라는 말이 나오면 블로킹이라는 얘기야.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갖고 저렇게 편성하는 게 좋겠구나 또는 어떻게 되죠? 항상 이렇게 편성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가변 길이가 있어요. 가변 길이. 그러니까 레코드 길이가 어떻게 돼? 다르다는 얘기죠. 가변 길이면서 비블로킹 형식이 있겠지. 비블로킹. 이거는 레코드 크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있으면 레코드 크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만했고 이건 요만했고 뭐 이렇게 크기가 달라. 그러면 당연히 갭은 있어야 돼. 이제 읽고 쓰려면 갭은 있어야 돼. 이렇게. 갭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레코드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레코드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다. 편성이. 편성이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떻게 돼? 왜 편성이 어렵냐면 이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갖고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어떻게 돼요? 앞에다가 이 레코드의 길이를 써줘야 됩니다. RL 이렇게 갖고 RL 이렇게 편성해야 돼. 이 레코드 크기가 얼마나인지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갖고 올라와서 처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편성을 해놔야 된다. 왜? 레코드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잖아. 크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갖고 올라서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레코드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앞에다 써서. 그렇죠? 그래서 편성이 좀 어렵죠. 당연히. 그 다음에 가변 길이면서 블로킹 형식이 있습니다. 가변 길이면서 블로킹. 블로킹. 이건 서로 다른 길이의 레코드를 묶어서 블로킹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서로 달라. 길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달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 하나의 블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블록이니까 하나의 블록에 당연히 어떻게 돼? 논리 레코드가 3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논리 레코드 3개가 들어갔어. 얘도 하나, 둘, 3개가 들어갔죠. 근데 이 블록의 크기와 이 블록의 크기는 서로 다르겠죠. 왜? 서로 다른 레코드를 묶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당연히 블록 크기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의 크기도 명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BL을 명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레코드 크기도 명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RL도 명시해야 되죠. 그래야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건 이렇게 전체 블록의 크기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 각각 레코드 크기도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당연히 이것도 편성은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편성은 어렵다. 어렵다. 그치? 그러면 어떤 때는 가변기를 쓰고 어떤 때는 고정기를 쓰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소록을 어떻게 돼요? 파일로 작성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고정 길이가 좋겠지. 왜? 주소 중에서 가장 큰 주소하고 가장 작은 주소하고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큰 주소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전체 길이를 딱 고정시켜 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주소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게시판을 만든다 이거 게시판. 게시판 여러분들 알죠? 게시판 같은 거는 그 내용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점 하나 찍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냈다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 따라서 그런 것들은 가변기로 만들어요. 왜? 가장 내용을 많이 쓴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내용이 어떻게 돼요? 기억 공간이 너무 많이 낭비된단 말이야. 왜? 한자 쓴 사람들은 한자 나머지 공간을 다 비워야 되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뭐 게시판 같은 건 가변기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예. 좀 편성이 어렵더라도 너무 많은 기억 공간이 낭비되니까 가장 큰 거에 맞춰서 다 똑같이 잘라버리면 그만큼 기억 공간이 다 낭비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물론 가변기로 만들면 뭐가 편성이 어려워요. 그 대신 어떻게 돼? 기억 공간 낭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정기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편성도 쉽고 그 다음에 억세 속도도 빨라. 이거보다는 빠르지 속도가. 빠르고 경제성도 좋은데 그 대신 어떻게 돼? 기억 공간을 낭비하기가 어떻게 돼요? 쉽단 말이야. 아무거나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걸 선택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만 나왔었다? 요 고정 길이에 대해서만, 고정 길이 블로킹 형식에 대해서만 나왔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오케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 저장 매체 있죠? 파일 저장 매체. 파일 저장 매체에 대해서 보면 파일을 저장해 놓은 매체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겠어? 당연히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디스크 장치하고 뭐가 있어? 테이프 장치가 있다는 얘기야. 테이프. 테이프. 여러분들이 이제 구경 많이 해봤어. 디스크는 뭐 하드 디스크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죠? 구경 많이 해봤죠. 테이프 못 본 사람도 있나? 가끔 있죠. 테이프 못 본 사람 있어. 오케이. 테이프 못 본 사람은 뭐 생각하면 카세트 테이프 생각하시면 되나? 카세트 테이프도 못 본 사람 있나? 어쨌든 그런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디스크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장을 겹쳐서 이렇게 둥그런 원판. 여러분들 이 플로피 디스크 생각하셔도 돼요. 그건 한 장이지만 이건 여러 장 겹쳐 있습니다. 그죠? 여러 장 겹쳐 갖고 여기에 이제 각각 뭐가 들어가요? 억세스 암이 들어가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읽기 쓰기 헤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쓰고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쓰고 여기 있고, 여기 쓰고 여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기 디스크다 이렇게 불러. 이런 걸 자기 디스크. 응? 이런 거 뭐라 부른다고? 자기 디스크. 그래서 이런 건 억세스 암 이렇게 불러요. 액세스 암. 그죠? 여기는 읽기 쓰기 헤드가 있습니다. 읽기 쓰기 헤드. 그래서 자기 디스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읽고 밑에 읽고 위에 읽고 밑에 읽고 이렇게 읽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들락날락하면서 읽는데 요 하나의 자기 디스크를 보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동심원들이 있죠. 이런 동심원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 이걸 트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이런 동심원을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걸 트랙이다 이렇게 불러요. 트랙. 트랙.
오케이? 근데 이게 각 운영체제마다 쓰기 좋게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섹터다 이렇게 부른다. 요걸 뭐라 부른다? 요걸 섹터다 이렇게 불러. 섹터. 그러면 이게 하나의 디스크잖아. 이런 하나의 디스크가 위에 면, 밑에 면 두 개의 면이 있죠. 얘도 위에 면, 밑에 면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얘도 위에 면, 뒤에 밑에 면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면을 쓰죠. 여러분들 이 플로피 디스크 보면 처음에는 1D였어, 1D. 플로피 디스크.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도 못 봤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처음에 디스크가 나왔을 때 뭐 봤다 이렇게 1D 디스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만 사용하는 거지 이게 한 면만. 좀 있더니 어떻게 2D가 나오더라고. 2D가 나왔다는 얘기는 양면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디스크에. 양면. 위에 면, 아래 면을 다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HD가 나오죠. 고밀도로 쓰겠다는 얘기지. 지금은 다 2HD지만 옛날엔 2HD가 나왔을 때 신기했단 말이지. 아, 이게 뭔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디스크도 어떻게 돼? 세 장이 겹쳐 있으면 원래는 6면을 쓸 수 있습니다. 위에 면, 밑에 면, 위에 면, 밑에 면, 위에 면, 밑에 면, 그죠? 6면을 쓸 수 있는데 이 맨 위에 면하고 맨 아래 면은 물리적으로 취약하니까 안 쓰고 요 가운데 있는 4개의 면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위에 거, 요거 밑에 거, 요거 위에 거, 요거 밑에 거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각 면마다 이렇게 생겨서 각 면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우리가 0번 트랙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를 0번 트랙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이런 0번 트랙이 요 면도 있고 요 면도 있고 요 면도 있고 요 면도 있고 각 면마다 0번 트랙이 다 있어. 오케이? 그럼 0번 트랙이 4개의 0번 트랙을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0번 실린더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실린더. 그러니까 실린더라는 개념은 트랙이라는 개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예. 실린더 개념하고 트랙 개념하고는 같다. 여러분들 명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한 면의 트랙이 200개야. 한 면의 트랙이 200개면 실린더 개수도 무조건 200개입니다. 실린더 개수랑 트랙 개수는 무조건 같은 개념이지. 여러 장 맞기 때문에 실린더 개념이 나오는 거지. 한 장이면 무조건 트랙밖에 없어요. 오케이? 예, 여러 장이니까 실린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트랙 개수랑 실린더 개수는 같다니까 여러분들이 뭐 10장 겹쳤다, 2장 겹쳤다, 1장 겹쳤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따지지 말란 말이야. 무조건 트랙이 200개다 했으면 실린더도 200개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이거. 자주. 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딴 데서도 많이 나와요. 그죠? 예, 이런 거는. 트랙은 200개면 실린더는 무조건 200개입니다. 그죠? 예. 트랙이 100개면 당연히 실린더도 100개지. 예. 요 개념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라는 얘기야.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용량 계산할 때 있죠. 예, 여기서는 용량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매체로 쓸 것인가, 파일을 담아놓는 매체를 이거 쓸 것인가, 저거 쓸 것인가 이렇게 결정할 때 용량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량을 결정할 때는 실린더 수를 갖고 계잖아요. 실린더 수. 실린더를 몇 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실린더 수. 그럼 실린더 수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 실린더 수는 당연히 뭐 실린더마다 레코드를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예. 실린더당 뭐 레코드 수, 전체 레코드 수가 있다면 실린더당 레코드 수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알아내서 전체 레코드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 레코드 개수야. 전체 레코드 수가 있어, 레코드 수. 오케이? 내가 이만큼의 레코드를 저장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예. 이만큼의 레코드를 저장하고 싶으면 실린더를 몇 개 사용해야 되는지가 결정돼야 되겠지. 그지? 예. 그러면 실린더당 뭐는 있어? 실린더당 예를 들어서 실린더당 블럭수는 나와 있다고 하죠. 더당 블럭수. 실린더당 5개의 블럭을 어떻게 돼요?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린더당 블럭수. 그러면 실린더당 블럭은 블럭에 몇 개의 레코드가 저장되는지를 알으면 어떻게 돼요? 실린더당 레코드 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되겠어? 블로킹 팩터를 곱하면 되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블럭에 몇 개의 레코드가 저장되는지는 블로킹 팩터를 보면 안다는 얘기야. 아까 어떻게 블로킹 팩터가 뭐라 그랬어요? 블로킹 팩터 하나의 블럭에 들어가는 논리 레코드 개수를 블로킹 팩터 이렇게 부른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의 블럭에 논리 레코드가 10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실린더당 블럭이 10개라고 하면 어떻게 돼? 실린더당 몇 개? 100개의 레코드를 기억하는 거잖아. 오케이? 예. 그럼 전체 레코드 개수를 나누면 어떻게 실린더 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예. 이런 거는. 예. 오케이. 예.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테이프 같은 경우 있죠? 테이프. 여기 있잖아. 테이프. 테이프는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 테이프 이렇게 생겼어. 예. 그죠? 그러니까 테이프는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트랙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런 식으로 있어요. 트랙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있고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하는 거야. 한 문자를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죠? 오케이. 이렇게 저장합니다. 예. 그래서 트랙이 이렇게 있고 뭐 페리티비티 트랙이 이렇게 데이터 트랙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테이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이 테이프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레코드 형식 봤죠? 레코드 형식 아까 이게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는데 보통 블로킹 해서 무조건 저장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블로킹 팩터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랬으면 이렇게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IBG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 여기를 IBG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뭐와 뭐 사이에? 이 블럭과 블럭 사이에 있는 갭이야. 이 갭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헤드가 가면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헤드가 가면서 이 갭이 있어야 인식을 하죠.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쭉 읽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그만큼씩 갖고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블럭에 있는 논리 레코드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블로킹 팩터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논리 레코드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지금 블로킹 팩터가 얼마다? 5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예. 그러면 이런 블럭의 크기 있죠? 하나의 블럭의 크기가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의 블럭의 크기가 크면은 한 번에 하나의 블록 단위로 읽어가기 때문에 한 번 갖고 왔을 때 너무 크면 뭐가? 버퍼가 꽉 차버리죠. 여러분들 주기억장치에 뭐가 있어? 버퍼가 있다 했잖아. 어디에서? 보조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마다 그 버퍼에다 먼저 집어넣잖아. 근데 레코드가 너무 컸을 때는 블럭이 너무 컸을 때 하나의 블럭만 딱 갖고 와도 뭐가 버퍼 공간이 다 차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너무 크게 만들면 오케이? 예. 너무 작게 만들면 블럭의 크기를 너무 작게 만들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속도가 떨어지고 너무 크게 만들면 어떻게 돼? 한 번에 너무 많은 블럭을 들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 메모리가 다 차버리지. 주기억 장치가 다 차버려서 어떻게 돼? 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적당하게 크기로 만들어져 있다. 예, 적당하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용량을 계산할 때 테이프 길이로 계산합니다. 테이프 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이프 길이가 필요한지 이마만큼의 레코드를 저장하려면 이마만큼의 테이프 길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럼 테이프 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선 하나의 블럭 있죠? 이 하나의 블럭의 길이를 하나의 블럭이 들어가는 길이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의 블럭이 들어가는 길이는 뭘로? 기록 밀도가 있습니다. 각각 테이프마다. 그래서 기록 밀도가 좋으면 좋은 매체겠지 당연히. 기록 밀도가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매체고. 그럼 기록 밀도로 갖고 나오면 레코드 크기 이 레코드 크기를 뭘로? 기록 밀도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이건 하나의 레코드의 길이가 되는 거야. 블럭의 길이가 아니잖아, 그지? 예.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돼? 블로킹 팩터를 곱해야 블럭의 길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 공간도 이것도 못 쓰는 공간이란 말이야. 못 쓰는 공간도 테이프 길이에 들어간단 말이야. IBG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IBG가 짧으면 짧을수록 테이프 낭비 공간은 적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 IBG 길이를 더해줘야 됩니다.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거는 하나의 블럭 길이가 나오죠. 하나의 블럭마다 뭐가 IBG가 하나씩 있으니까, 그지? 예. 이게 블럭의 길이가 되죠. 오케이? 예. 이게 블럭의 길이야. 응?
그러면 여기다가 블럭이 몇 개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만 알면 어떻게 테이프 길이가 구해지지. 그래서 곱하기, 여기다 곱하기 하는 거야. 곱하기 블로킹 팩터로 나누면 되겠죠. 블로킹 팩터로 전체 레코드 수를 나누면. 전체 레코드 수야. 레코드 수. 그러니까 전체 이만큼의 레코드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 레코드가 블로킹 팩터로 나누면 블럭이 몇 개 나오는지 알잖아. 그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100개 레코드를 저장해. 블로킹 팩터가 10이야. 그러면 블럭은 몇 개? 10개면 되지만 블럭이 10개. 블럭에는 하나의 블럭 저장할 때마다 IBG 길이만큼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테이프 길이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테이프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뭐 혹시나 나오게 되면 조금 생각 좀 하고 풀어야 되겠지. 근데 요즘에 뭐 거의 안 나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실린더 소를 계산하는 문제도 거의 잘 안 나오고 테이프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도 잘 안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 알아둬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디스크와 테이프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디스크 장치와 테이프 장치의 장단점은 디스크 장치는 뭐야? 다이렉트 매체, 다이렉트 액세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장치지, 그치? 그러니까 직접 접근 장치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건 직접 접근 장치다. 직접 접근 장치다. 매체고, 이거는 순차 접근 매체라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얘는 랜덤이야. 랜덤 처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가 다 가능하고 얘는 순차 처리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디스크라는 매체하고 테이프라는 매체를 비교했을 땐 누가 더 비싸겠어요? 단위 뭐 용량당 가격을 계산한다면 당연히 디스크라는 매체가 더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테이프보다는. 오케이. 얘가 더 비싸. 디스크가 얘보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 테이프 장치는 우리가 백업용에 많이 씁니다. 백업용. 여러분들 백업 받아놓을 때 있죠? 백업 받아놓을 때 테이프 장치 싸니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백업용에 많이 쓴다는 것 정도.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순차용, 그 다음에 랜덤용, 처리용 다 어떻게 돼? 이 매체를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파일 편성 방법에 따라서 이 매체를 써야 될 게 있고 반드시 뭐 이 매체나 순차 파일 같은 경우는 이 매체는 상관이 없지만 색인 순차 파일이나 집적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매체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착안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저장 매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그죠? 데이터 파일의 종류. 이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돼? 죄다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주 많이 나온다. 아주 많이 나온다. 별 3개다. 별 3개. 데이터 파일의 종류는. 그러니까 파일 설계 기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여기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의 종류는 뭐 있어요? 마스터 파일이 있고, 마스터 파일. 그 다음에 트랜잭션 파일이 있고, 파일. 그 다음에 트레일러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약 파일도 있고, 요약 파일. 그 다음에 기록 파일. 기록 파일. 히스토리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뭐 참조 파일. 참조 파일. 이거는 확실하게 파악하라.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2개야. 그죠? 이건 별 3개야, 이거. 트랜잭션 파일은 별 3개. 그죠? 마스터 파일 별 2개. 트레일러 파일은 하나. 기록 파일도 이거 하나. 그죠? 오케이? 그래서, 마스터 파일하고 트랜잭션 파일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근래에 이제 트레일러 파일하고 기록 파일들도 조금씩 어떻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 알아둬라라는 얘기지. 확실하게. 그럼 이런 마스터 파일 있죠? 마스터 파일은 어차피 이게 데이터를 담아놓는 파일이야. 데이터. 프로그램 파일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예, 데이터를 담아놓는 파일이야. 그럼 어떤 데이터를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마스터 파일은 어떻게 돼? 원장이 되는 파일, 원본이 되는 파일, 기본이 되는 파일을 우리가 마스터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시 한번. 마스터 파일은 어떻게 돼? 원본, 원장이라고 하지, 우리가. 회사로 얘기한다면 원장에 해당하는 파일이야. 원장, 원본이 되는 거죠. 예? 이게 기본이 되는 파일이야. 예, 가장 중심이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마스터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예. 그럼 이런 트랜잭션 파일은 뭐냐면 이 마스터 파일을 직접적으로 업데이트 시킬 수 없으니까 트랜잭션 파일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마스터 파일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나 변동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 내역이나 변동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트랜잭션 파일을 가지고 임시 파일이에요. 이런 임시 파일, 트랜잭션 파일. 임시적으로 어떻게 돼? 그 거래 내역이나 변동 내역을 담아놓는 거야. 담아놨다가 어떤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마스터 파일 있죠? 중심이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거, 원본이 되는 거, 이 파일을 업데이트 시키고 얘는 또 사라지지. 그래서 이 마스터 파일을 갱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파일이 뭐라? 트랜잭션 파일이라는 얘기야. 작업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 트랜잭션 파일은 어떤 변동 내역이나 거래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그 발생 내역을 담아놓는 파일로서 뭐 하기 위해서? 마스터 파일을 갱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파일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트레일러 파일은 뭐냐면 원래 어떻게 돼요? 어떤 처리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게 좋잖아, 마스터 파일이. 근데 마스터 파일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어떤 안전상의 어떤 사용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마스터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스터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로 이렇게 나눠서 담아놨을 때 그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트레일러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예, 트레일러. 그 트레일러 맨 뒤에 있는 파일을 트레일러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나누는 것 중에서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트레일러 파일이다 이렇게 불러. 별거 아니지? 이 마스터 파일을 어떻게 돼? 사용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눠놓는 거. 이걸 트레일러 파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요약 파일은 여러분 다 알죠? 요약.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파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본 만들어라는 건 뭐야? 아무거나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내용만 모아놔라 이런 얘기지. 그지? 그 파일을 우리가 요약 파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 파일이라는 거 있죠. 히스토리 파일은 요약 파일하고 달라요, 좀. 물론 얘도 중심이 되는 거, 중요한 내용을 담아놓는 건 똑같지만 얘는 추세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추세. 그러니까 추세로 1월 달이면 1월 달에 그저 집계 내용이나 어떤 집계 통계 그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추세.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만들 때. 그러니까 히스토리, 즉 역사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1월 며칠 날은 1월 며칠 날은 1월 며칠 날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달의 통계나 총계나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록 파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 파일은 모아는데도 이 마스터 파일이 파괴됐을 때 그것을 복구시키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주로 이 마스터 파일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파괴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그 달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마스터 파일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또 복구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기록 파일을 가지고 이 마스터 파일이 파괴됐을 때 복구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알겠어요? 참조 파일은 여러 군데서 참조가 될 만한 그죠? 그런 사항들을 따로 모아서 라이브러리 아니야, 그지?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파일을 우리가 참조 파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그죠? 자주 이용하는 거 있죠? 자주 이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로 모아놓은 파일을 우리가 참조 파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별거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이건 시험 문제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라. 이해되시죠?